3. 심판 흥부전. 7시가 거의 되어서 정주사는 탑삭불이 한참봉내 싸정가게를 나섰다. 장기는 3판을 두어서 2판은 이기고 1판은 지고 해서 3판 양승으로 정주사가 개성가를 올렸다. 그러나 장기는 이겼대도 배는 부르지 않았다. 또 마지막에 탑삭불이 한참봉에 차가 죽은 것을 물려주지 않아서 비유를 질러 놓았기 때문에 쌀 외상 달란 말도 내지 못했다. 정주사는 정말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천천히 콩나물 고개로 걸어가고 있다. 시방 싸전집 안악 김씨가 하던 말을 되새기면서 그가 꼭 그렇게 합당한 신랑감을 골라 중매를 서주려니 싶어 느긋이 좋아한다. 우선 배야 고프고 당장 저녁거리야 없을 망정 그것 하나만은 퍽 든든했다. 그놈의 것. 기왕이면 내일이라도 혼담이 성사되어 이달 안으로라도 혼인을 해치웠으면 더 좋을성 싶었다. 그러기로 들면 적으나마 혼수비를 무엇으로 대며 또 초봉이 지금 다달이 20원씩이나 물어들이는 그것마저 끊길 테니 이래저래 두루 걱정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딸 자식이 벌써 21살인데 계집애로 늙히자고 우두커니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무 때 당해도 한 번은 당할 일인걸 늦게 한다고 어디서 돈이 솟아날 리가 없고 하니 그저 이 기회에 바싹 서둘러서 아무렇게나 해치우는 게 도리인데 도리는 도리인데 그러나 당장 주석을 굶고 있는 형편에 무슨 수로? 물론 그것이 점잖은 터에 자청해서 말을 낼 수는 없지만 저쪽 신랑 편에서 혼수 비용을 전부 대서 혼인하겠다고 하는지도 모른다. 좀 창피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다. 원 어디 그럴 법이야 있나. 이쯤 중매서는 사람에게든지 혹은 직접 신랑편 사람에게든지 낯닦음으로 사양해보다가 못 이기는 채 하고 응낙하면 실없는 괜찮은 노릇이다. 그렇게 슬슬 얼버무려 혼인하고 나서는 그 신랑이라는 사람이 속 트인 사람이고 돈량이나 제 손으로 주무르는 형편이면 또 혹시 몇백 원이고 몇천 원이고 척 내주면서 할 일도 없이 놀고 하시느니 이걸로 무슨 장사라도 소일삼아 해보시지요. 안 될 말이야. 그러면 내가 돈에 욕심이 나서 혼인을 한 것이 되지 않느냐. 준절이 이르다가 그래도 저희나 옆에 사람들이 나서서 뭘 그러느냐고 권할 테니까 그때는 못 이기는 채 하고 그 돈을 받아서 한미천 삼아 장사해서 과연 그렇게 어떻게 잘만 하면 집안 셈도 펼 수 있기는 있으렸다. 정주사의 이 공상은 이렇듯 그놈이 바로 희망으로 변하고 희망이 간절한 만큼 다시 확신으로 굳어버렸다. 오두커니 굶고 있을 집안 식구들을 생각하고는 맥이 탁 그 제쳐둔 일각대문을 힘없이 밀고 들어서다가 뜻하지 않은 광경을 보았다. 초봉이 부엌에서 밥을 죽도 아니요 적시일이 밥을 푸고 개봉이는 밥그릇을 마루로 나르고 있지 않느냐 말이다. 오늘은 정주사한테 재수없는 날도 되지만 좋은 일도 없지 않은 날인가 보다. 밥이야 무슨 밥이 되었든 정주사는 밥을 보니 얌체 없이 배가 연신 꼬르륵거리고 오목가슴이 잡아 훑듯이 쓰리다. 어금니에서는 어서 들어오라고 침이 흘러 입안으로 가득 괜다. 대문 소리에 개봉이가 돌려다보더니 아이 아버지 들어오시네. 방긋 웃으면서 방으로 대고 병주야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오셨어.
초봉이 밥을 푸다 말고 반가워하며 부엌문을 나서는데 부친의 추촐한 안색의 얼굴이 흐려진다. 오냐, 괜찮다. 정주사는 눈을 연신 끔쩍끔쩍 대답하면서 대뜰로 올라서는데 미닫이를 열어놓은 안방에서 막내둥이 병주가 퉁탕거리고 뛰어나온다. 항상 흘리는 콧물이 방금 울다가 그쳤는지 눈물 콧물을 온 얼굴에다 쥐어바르고 어리광으로 울상을 하면서 달려들어 부친에게 안긴다. 정주사는 손가락으로 병주의 콧물을 훑어다가 되는 대로 마루 끝에 씻어버린다. 병주는 아직 얼굴에 남아있는 눈물과 콧물을 부친의 그 알량한 단벌 두루마기에다가 문대면서 냅다 주워 섬긴다. 아버지, 아버지, 내 양복하고 내 모자하고 내 구두하고 내 자전거하고 또 내 바나나하고. 오냐 오냐, 오늘은 돈이 안 생겨서 못 사왔으니 내일은 꼭 사다 주마. 자, 방으로 들어가자. 우리 병주 착하지? 시장하실 텐데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시오? 유씨는 올려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들썩하는 신용만 한다. 어디라니 번연히 미두장에 갔다 오는 줄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니다. 그건 웬거요? 정주사는 초봉이 또 월급을 선불받아 왔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지금 유씨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바느질감이 들어온 덕에 그 바느질 싹을 미리 받아다가 밥을 하느라고 짐작했다. 왜요? 내가 옷에 입고 시집가려고 끊어왔어. 유씨는 웃지도 않고 천연스럽게 실없는 소리를 한다. 재호가 서울로 간답니다. 유씨는 초봉에게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리고 모녀간에는 벌써 합의가 되었다. 재호가 서울로? 정주사는 그다지 놀라질 않는다. 어째 무슨 일로? 서울 가서 크게 장사를 시작한다고 가게도 벌써 팔았답디다. 그리고 우리 초봉이에게 서울로 같이 가자고 한대요. 초봉이더러? 이렇게 되짚어 묻는 말의 투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분명하다. 서울로 가면 월급도 한 40원씩 줌하고 또 객지로 혼자 내보내기가 집에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 집에서 함께 데리고 있겠다고. 그 안 될 말. 정주사는 서너 시간 전과도 달리 시방은 아주 흐뭇한 계획과 희망이 들어차 있으므로 서울이며 월급 40원쯤 그런 소리는 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월급은 40원이 아니라 400원을 준다고 해도 또 아무리 아는 친구의 집에 둔다고 해도 장성한 계집의 자식을 그렇게 함부로 내놓는 법이 있어. 나는 지금 예서 거기 다니는 것도 마땅찮은데. 이 말은 평상시처럼 공연한 말은 아니다. 정주사는 마음먹은 혼인도 혼인이려니와 가령 그것이 아니라도 선뜻 서울까지 보내기를 많이 주저할 사람이다. 그래도 내 요령 같아서는 따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다 둬서 뭘 하겠소? 맨날 굶기기나 하고. 그러니 어서 마땅한 자리를 골라서 여워버려야지. 말은 좋소.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집구석에서 무슨 수로 혼임을 하우? 유씨는 씨쁘다는 듯이 돋보기 너머로 남편을 넘겨다본다. 아, 그렇다고 계집애로 늙히나? 아니, 누가 계집애로 늙힌다우? 그렇게 가서 있으면 제가 버는 것을 모아서라도 시집갈 미처는 장만할 것이고 또 제우 손에 있다가 보면 그게 무엇이더라? 시험을 보아서 장래 벌이도 잘하게 된다고 하니까 두루두루 좋은데 왜 덮어놓고 맡기만 하시오? 역시 티격태격하면서 보낸다느니 못 보낸다느니 서로 우겨댄다. 오늘뿐이 아니라 언제고 일이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끝장이 날 때까지는 둘 다 지지 않고 고집을 세운다. 그러나 이 부부가 의견이 달라서 서로 우기다가 결국에는 누가 이기느냐 하면
영락없이 부인 유씨가 이기고 나선다. 초봉은 개봉의 밥까지 수북하게 다 푸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 몫을 바라진 양잭에다 반이나 될락 말락하게 주걱을 딱딱 긁어붙이고 솥에다 숭늉을 붓는다. 개봉은 주걱을 시쁘게 집어들면서 엄살하듯이 한다는 소리가 애기기 요게 겨우 언니 밥이야? 그게 혹여 제 몫일까 봐서 꾀를 쓰는 소리다. 너 아버지 진지랑 식지 않게 뚜껑 덮었니? 시방 잡술걸 뚜껑은 덮어서 뭐래. 자 이제 국이나 퍼요. 아니 국은 아직 불을 더 떼야겠다. 아직 덜 끓었어. 나가서 뚜껑 찾아서 잘 덮어놔라. 식지 않게. 초봉은 웃으면서 눈을 홀긴다. 개봉은 하하 웃고 부엌에서 뛰어나와 방으로 들어간다. 초봉은 아궁이 앞에 앉아서 방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돼갈까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데 삐그덕 중문 소리에 연달아 뚜벅뚜벅 무거운 구두 소리가 들린다. 보지 않고도 그것이 승재의 발자국 소린 줄 안다. 승재와 얼굴이 마주쳤다. 승재는 여느 때 같으면 희죽이 웃으면서 그냥 아랫방께로 갔을 것이지만 오늘은 할 말이 있는지 양복 저고리 포켓에다 손을 넣고 무엇을 찾으면서 주춤주춤한다. 초봉은 고개를 돌리고 승재가 말을 해주기를 기다린다. 그랬으면 초봉도 그 말 끝에 잇대어 아까 가게에서 풍파가 났던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둘은 내외를 한다거나 누가 금하는 바는 아니지만 딱 마주쳐서 어쩔 수 없을 때가 아니고는 선뜻 말이 나오지 않는다. 가령 승재가 안에 기별할 말이 있다든지 안에서 초봉이 승재한테 뭘 내보낼 것이 있다든지 하더라도 직접 승재가 초봉에게 또는 초봉이 승재한테 해도 간개치야 않겠지만 그러나 순아래로 아이들이 있는 고로 다만 숭늉 한 그릇을 청한다거나 내보거나 하더라도 자연 아이들을 부르고 아이들을 시키고 하므로 그게 버릇이 되고 말았다. 승재가 방을 새로 얻어들었을 때가 작년 새안이기 때문에 둘은 제법 나 승재입니다. 초봉이에요. 이만큼이라도 말을 주고받기라도 하기는 금년 2월 초봉이 제중당에 나가고부터다. 초봉이 기다리다 못해 그것도 잠깐이지만 도로 고개를 돌리니까 승재는 되려 무안에서 빙긋 웃고 얼른 아랫방께로 걸어간다. 식구들은 누구나 다 말은 안 해도 밥상이 어서 들어왔으면 하는 눈치다. 개봉은 발꿈치를 쿵쿵 구르고 마루로 나와서 부엌으로 내려간다. 그 볼때기하며 개봉은 성질도 그렇거니와 생김새도 형 초봉과는 아주 딴판이다. 개봉은 몸짓이고 얼굴이고 늘품이 있다. 아무데고 살이 있어서 북실북실하고 탐스럽다. 코가 별로 높지 않은 것은 사람이 좋아 보이나 처진 볼때기는 심술이 들었다. 눈과 이마도 뚜렷하니 어둡지 않다. 그러한 중에도 제일 좋은 것은 그의 입이다. 마음을 탁 놓고 하하하 웃을 때면 시원스럽게 떡 벌린 입으로 그리 잘지 않은 앞니가 하얗게 드러나기까지 하여 보는 사람도 속이 후련하다. 초봉의 웃는 입은 쓰러질 듯이 미묘하게 아담스럽지만 개봉의 웃음은 훤하니 터져나간 바다와 같이 개방적이요 남성적이다. 그런 만큼 보기에도 믿음직하다. 개봉은 아직 활짝 피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래전아서 초봉의 그림처럼 곱기만한 얼굴보다 훨씬 선이 굵고 실팍한 여성미를 약속하고 있다. 초봉은 부뚜남에 꿀부리고 서서 국을 푸다가 개봉을 둘러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어서 아버지 진지상 가지고 들어가.
아버지 시상하시겠다. 너도 배고프다면서 먼저 먹어라. 초봉은 부친과 병주가 맞상을 보고 국을 큰 놈 작은 놈 한 그릇씩 올려놓고 그 나머지 새 온누이와 모친이 먹을 국은 한 큰 양재기에다 한데 퍼서 딴상에 올려놓는다. 따로따로 국을 푸재도 입보다 그릇 수요가 모자란다. 밥상에는 시커멓게 빛이 바랜 짠무 김치 한 접시와 간장과 국분이다. 철늦은 아욱국이기는 하지만 된장기를 풀어서 구수한 냄새가 우선 시장한 배들의 회가 동한다. 초봉은 승제방으로 들려보낼 자리끼 숭늉을 준비해서 서서 망설인다. 진작부터 초봉은 저녁으로 승제가 목이 말라도 조심이 되어 물을 청하지 못하는 줄을 알고 언제든지 제가 저녁밥을 짓게 되는 날이면 이렇게 자리끼 숭늉을 해서 내보내곤 한다. 오늘도 숭늉을 들고 기왕이면 등길에 내 손으로 주워볼까 하고 벼르는 참인데 마침 개봉이 도로 부엌으로 나오니까 장난하다 들킨 아이처럼 무안해서 얼핏 개봉이더러 갖다 주라고 맡긴다. 싫어. 왜 내가? 난 싫어. 싫긴 왜 싫어. 밤중에 목마를 때 먹으라고 숭늉 한 그릇 갖다 주면 좋은 일이 아니냐? 좋으면 내가 좋아? 언니나 좋지. 뭐라고 이 아이가? 초봉은 수스라치게 놀라서 뭐라고 말할 줄 모르고 안색이 당황해진다. 내가 옳게 알아맞히었지. 아이고 저 얼굴 빨개지는 것 좀 봐요. 암만 그래도 난 못 속인다고. 자 그럼 내가 메신저 노릇을 해주지. 그렇지만 조심해야 해. 혹시 내가 남서방을 태클할는지도 모르니까. 응? 언니? 너 정말 이렇게 까불 테냐? 나무라면서 때릴 듯이 얼으니까 개봉은 해뜩 돌아서서 아랫방께로 달아나느라고 질금질금 숭늉을 반이나 흘린다. 초봉은 나머지 밥상을 들고 뒤를 돌아다 보면서 안방으로 들어간다. 개봉은 아랫방 문 앞으로 가더니 일부러 사나이 목소리를 흉내낸다. 낭군 있어? 누구요? 니다지를 개봉은 승재 대답 소리를 듣고야 연다. 승재는 아까 들어올 때의 차림새 그대로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희죽 웃는다. 돌아올 때의 차림새라고 하지만 극히 간단해서 위아래 매기를 검정 사지로 만든 스메리 양복 그것뿐이다. 그 위에다가 흰 가운 진찰복을 걸칠 때는 병원에서 의사 노릇할 때요. 또 한 가지 게다가 낡아빠진 왕진 가방을 들었을 때는 근처의 가난한 집에 병을 보아주러 무료 왕진의 청을 받고 가는 때다. 승재는 본시 서울 태생이었고 5살에 고아가 된 것을 그의 외가편으로 일가가 된다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개업의가 마지못해서 거두어 길렀다. 아이가 생김새와 달리 재주가 있고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본 그 의사는 반은 동정심에서 반은 어떻게 되나 하는 호기심에서 승재를 보통학교로부터 중등학교까지 졸업시켰다. 승재는 학교에 다니는 한편 주인의 진찰실과 제약실에서 자라다시피 했고 더욱 그가 중등학교 상급 학년 때부터는 그 이상의 상급 학교는 바랄 수 없음을 각오하고 정성껏 진찰실의 실제 공부에 전력했다. 그리고 중학을 마친 뒤에는 이어 3년 동안을 꼬박 주인의 조수를 하면서 의사 시험 치를 준비를 했다. 그러는 동안에 주인과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 주인도 승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의사 시험에 잘 패스가 되어 의사 면허장을 얻도록 해주려고 여러 가지로 지도와 편의를 보아주었다. 그러나 그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승재를 그의 동창이요 이 군산에서 금호 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윤달식이라는 의사에게 청구하는 소개장 한 장만 남겨놓고 마침내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승재가 이 군산으로 굴러오게 된 경로다. 승재가 금호위원으로 와서 있기는 재작년 정월인데 그동안 그는 작년 5월과 10월에 2번 시험을 쳐서 반 넘겨 패스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제1부의 생리와 해부, 제2부의 병리와 산부인과, 제3부의 임상, 이 5가지 과목뿐이다. 이 중에서도 임상에는 충분한 자신이 있으므로 일부러 뒤로 미룬 것이요. 그 나머지만 준비가 덜 되었다. 어쨌거나 금년 4월이나 내년 5월이 아니면 10월까지의 시험을 치르기만 하면 넉넉히 다 패스가 될 형편이다. 승재가 군산으로 와서 있으면서 시험 준비에 진보가 더디긴 했다. 매월 40원의 월급에 매달려서 그만큼 일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호위원회 주인 의사 윤달식은 승재의 임상이 능란한데 안심하고 거의 병원을 내맡기다시피 했다. 숙식도 전부 병원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하게 했었다. 그러고 보니 밤으로 오는 환자와 입원 환자 때문에 승재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달식이도 죽은 친구의 부탁까지 맡은 터라 미안히 여겨 마침내 승재에게 따로 방을 얻어서 거처 겸 조용히 공부하라고 여유를 주었다. 그래서 승재는 작년 봄부터 방을 옮기게 된 기회에 초범이네 집으로 우연히 오게 되었다. 그러나 승재는 병원에서 거처하기 때문에 시험 준비가 더디던 건 아니었다. 좀 더디면 어쩌려고. 이런 늘어진 배포로서 그는 시험 준비를 해야 할 의학 서류는 제쳐놓고 자연 과학 서류에 재미를 붙여 그 방면의 걸 많이 읽곤 했다. 그래서 그가 거처하고 있는 이 방에도 책상 하나, 행담 하나, 이부자리 한 채, 이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술한 방이지만 한쪽 벽을 천장답게 쌓은 것은 책뿐이요. 그 중에도 3분의 2 이상이 자연과학 서류다. 그뿐 아니라 조용히 들어앉아 공부하겠다고 따로 거처를 찾고 나온 그는 도리어 일거리 하나를 더 장만했다. 동네에 있는 병자가 병원에도 다니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면 그는 약도 지어주고 다니면서 치료도 해준다. 그것이 소문이 나서 이 근처에서는 걸핏하면 제 집의 촉탁 의사만 불러대듯이 오밤중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불러댄다. 그래서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비용을 쓰느라고 매달 돈 10원씩이나 제 돈이 넘는다. 월급 40원을 받아서 그중 10원은 그렇게 쓰고 20원은 책값으로 쓰고 나머지 10원을 가지고 방세 사원과 한 달 용돈 제 용돈으로 쓴다. 용돈이래야 쓴 막걸리 한 잔 사먹는 법 없고 담배도 피울 줄 모르고 내의도 제 손으로 주물러 입으니까 목감값이나 이발값이 고작이요. 그래서 남는 놈은 책값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요새 몇 달째 초봉인의 집에 방세를 미리 들여보내느라고 세워버린다. 이렇듯 그는 가난하다. 그렇지만 가난 이외의 건 모르니까 그는 태평이다. 자기가 의사시험에 패스되어 의사 면허를 얻게 될 것을 유유히 믿는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어 성한 사람이 되는 것을 재미있어 한다. 그리고 근심도 초조도 없다. 저거 봐요. 아 글쎄 기왕 웃으려거든 허허허 이렇게 웃던지 허허허 이렇게 웃던지 응? 입을 벌리고 한바탕 웃는 게 아니라 그건 뭐야? 하고 입을 갖다가 봉해놓고 앉아서 코하고 눈하고 웃는 신용만 하고 그 청년 못 쓰겠군. 좀 속 시원하게 웃어제치지 못한담. 개봉이 웃는 걸 보고 승재는 정말 퍽 시원스럽게 웃는다고 감탄해 바라본다. 개봉은 웃고 웃음을 그치고 나서
사리끼 숭늉을 문턱 안으로 들여놓아 둔다. 자, 숭늉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숭늉은 숭늉이지만 이만저만한 생명수란 사실을 알아들었겠지, 그 말뜻을. 응? 개봉은 마치 동물원에 간 어린아이들이 곰을 올려먹듯 한다. 그는 지금 배가 고프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장난하겠지만 그만하고 돌아선다. 막 돌아서는데 승재가 황급하게 나 좀 무슨 할 말이 있는고? 승재는 아까 마당에서 하듯이 양복저고리 포켓 속에 손을 넣고 무엇인가 부시럭부시럭 찾으면서 어렵사리 말한다. 이거 갖다가 우물우물 하더니 지전 한 장, 5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슬며시 밀어놓는다. 이건 어머니나 아버지 드려요. 아침 나절에 좀 변통해 보려고 했지만 늦었네요. 개봉은 승재가 오늘도 아침에 밥을 못하는 눈치를 알고 가서 더구나 방세가 밀리기는커녕 이달 5월까지 지나간 4월에 들어왔는데 또 이렇게 돈을 내놓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개봉은 승재의 그렇듯 긍정 있는 마음자리가 고맙고 고마울 뿐 아니라 이상스럽게 기뻤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얼굴이 꼿꼿하게 들려지지 않을 듯이 무색하기만 했다. 승재는 분명히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혹시 자기의 뜻을 불순한 사심인 줄 오해나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거지의 특권을 약탈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도 소리라니와 조그만 계집아이가 뒷짐을 지고 도도하니 고개를 들고 서서 이런 소리를 탕탕 남달리 커다란 사내를 다그치는 모양이라니 도무지 깜찍하기란 다시 없다. 그러나 보기에는 그러한 것 같지만 역시 본심으로 기를 쓰고 하는 짓은 아니다. 그녀는 다만 아까부터 제 무렵에 지쳐서 심술을 좀 부리고 싶은 참인데 그러자 전에 잡지에서 본 그 한 구절이 마침 생각이 나니까 생각난 대로 그냥 써먹어 보았다. 자선이나 동정 같은 것은 받는 사람의 프라이드를 뺏는 경우도 있는 법이거든. 나도 별 수 없이 다 같은 가난한 사람인걸. 하하하, 저 눈 좀 봐. 얼음판에 미끄러진 황소 눈이라니까. 글쎄, 저 눈 좀 봐요. 아하하하. 개봉은 승재가 아까부터 무색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는 꼴이 우스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겨우 참으며 그가 하는 모양을 좀 더 보고 싶던 참인데 이제는 터져나온 웃음을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승재는 즉 남의 집 젊은 총각에게 늘 이렇게 한풀 꺾이는 듯한 가난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밥을 굶고 늘어지는 창피한 꼬락서니를 들키곤 하는 것이 마침 17살의 처녀답게 무색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복수는 충분히 했다. 거지의 특권을 약탈하고 싶진 않다고 자선이나 동정 같은 것은 받는 사람의 프라이드를 뺏는 경우가 있다고 장난은 역시 장난이면서 버젓하게 또 꼼짝 못하게 해주었다. 그러고 나니까 깨름직하던 마음이 풀리는데 한편 승재의 모양이 그러하니 재미가 있어도 웃고 그저 우스워서도 웃을 수밖에 없었다. 개봉이 그처럼 웃는 것을 보고 승재는 겨우 안심은 했으나 꽤 넘어가서 사뭇 쩔쩔맨 게 이번에는 멋쩍었다. 원 사람도 나는 정말 노여워서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구먼. 하하하. 그렇지만 꼭 장난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괜히. 개봉은 문제의 5원짜리 지전을 내려다본다. 아무리 웃고 말았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집어들고 돌아가기가 좀 민망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 가지고 가기는 더 안 되었다. 잠깐 망설이다가 할 수 없이 그는 돈을 집어든다. 그럼 이건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릴게요. 고개를 까딱하면서 돌아서서 가는 개봉을 승재는 다시 한번 바라본다. 엄브렁하니 크기는 크지만 철이 안 나서 늘 까불긴 하고
동생들과 다투기나 하고 할 말 못할 말 함부로 들이대기나 하고 이러한 말괄량이요 심술꾸러기로만 개봉을 여겨온 승재는 오늘에야 개봉이 엉뚱하게 속이 깊고 깊은 속을 곧잘 표현할 수 있는 지혜와 영리함이 있음을 알았고 따라서 감탄했다. 그것은 개봉이도 마찬가지로 승재를 다시 한번 더 다르게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둘은 마음이 훨씬 더 소통되고 친해질 수가 있게 되었다. 한밥이 잡힌 누에들이 통으로 주는 뽕잎을 가로타고 기운차게 긁어먹는 누에처럼 안방에서 5 식구가 제각기 한 그릇 밥에 국을 차지하고 앉아서 후루룩 한창 맛있게 먹고 있다. 개봉이는 어디 갔느냐? 모처럼 얻어걸린 밥이다. 그래도 여럿이 먹다가 한 사람 죽을 지경은 아니었던지 정주사가 이편 밥상을 건너다보고 개봉을 찾는다. 아랫방 자리끼 숭늉 갖다 주러 갔어요. 초봉이 역시 이해는 더딘지 궁금해하면서 대답한다. 가서 또 수다 떨고 까부느라고 그러지 그년이. 윤씨는 개봉이 제 말 빤다나 어디라 없이 개봉이 미운 게 사실이라서 은연중 말이 곱지 않게 나오는 때가 많다. 너는 왜 밥을 반 그릇만 가지고 그러느냐. 밥이 모자라는 게로구나. 정주사가 초봉의 밥그릇을 넘겨다 보다가 걱정한다. 그렇거들랑 이 밥 더 갖다 먹어라. 집어드는 건 밥상 옆 온 근처에 내려놓은 병주의 밥그릇이다. 제 밥은 아껴두고 부친의 밥을 뺏어 먹고 있던 병주는 밥 먹던 숟갈을 둘러매면서 발버둥을 친다. 어머니 자요? 오원이요? 긴가민가 하던 식구들은 모두들 놀란다. 초봉은 비로소 아까 승재가 마당에서 포켓에 손을 넣고 무슨 말을 할 듯이 우물우물하던 속을 안 것 같았다. 원 그 사람도 넉넉지는 못한 모양인가 보던데 내가 그렇게 신세를 져서 원. 정주사는 쓰지도 않은 입맛을 쓰게 다신다. 병주가 돈과 부친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말한다. 어머니 나 월사금 줘야지. 나도 몰라 뭐. 이번에는 개봉이 형주를 반박한다. 야 월사금은 너만 밀렸니? 나도 2달이나 밀렸어. 어머니 월사금은 그분께 주고 나는 우선 50점만 줘. 우리 회란 문고 지난달 회비 내게. 응? 어머니 월사금이 먼저이지 그까짓 게 뭐 제일인가 뭐. 꼭 흥부자식들이다. 흥부자식들이야. 그거 장가 들여달라고 조르는 놈만 없구먼. 그리고 당신은 꼭 흥부 같네요. 내가 어째서 흥부야. 옆에 내가 넋 빠진 소리만 하고 있네. 누가 당신 속 모르는 줄 아시오? 내가 어쩌길래. 어쩌기는 뭘 어째요. 이놈에서 1원하고 6점만 발라서 우선 담배 한 갑 사서 피우고 1원은 두었다가 미두장에 갈 미천을 하려면서. 정주사는 속을 보이고는 할 수 없이 웃음으로 얼버무린다. 기왕 그런 줄 알았으니 그럼 1원하고 6점만 주구려. 허허허. 이 글을 읽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